일본의 차세대 대형 로켓 H3의 발사 실패에 일본 전역은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전 3시 40분경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에서 발사를 시작하여 순조롭게 발사되던 H3 로켓이 1단 분리 후 2단 엔진의 점화가 실패한 것이 로켓 발사 실패의 원인입니다. 일본은 이미 며칠 전부터 20여 년 만에 최고 로켓 발사 성공률 99%의 로켓이 돌아온다, 세계로 향한 도전 등 로켓 발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성공한 것처럼 온 일본이 들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언론들도 세계 최고의 우주강대국의 발걸음, 아시아의 우주종주국, 이제는 세계의 우주종주국이 된다 등 무조건 성공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항공우주탐사국 작사는 이 로켓 발사의 성공은 당연한 것이고 H3의 성공을 가정하고 차후 추가 발사 로켓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2단 엔진의 점화가 안 되는 시점부터 작사는 안전한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긴급 사태라고 발표하였으며 결국 15분 뒤 기체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로켓은 완전히 파괴되어 바다에 떨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실패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이런 기체 파괴는 지난 입실론 6호의 실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실패의 문제점은 일본 입장에서 아주 절망적인데요. 2단 엔진의 점화가 안 되어 로켓이 추락하는 건 전 세계 로켓 발사 사례를 다 찾아봐도 없는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일본의 항공 전문가 마츠무라 시냐는 과거에 들어본 적 없다라며 2단 엔진의 불착화로 인한 발사 실패는 과거 국내외에서도 들은 적이 없어 놀랐다. 원인을 아직 모르지만 이번 로켓 발사 실패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초부터 잘못된 일본의 우주개발 사업을 언급하였습니다. 일본의 부품업체인 도야마의 기업 또한 부품을 완납한 시점부터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해당 업체의 회장은 날아가는 모양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중 로켓의 발사 실패를 보고 경악을 하며 솔직히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걸 오늘 보고 있으니 놀랍고 어이가 없다. 원인도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작사와 로켓 발사의 공정을 책임진 미쓰비시 기업은 로켓 발사 성공의 기대감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으나 로켓 발사 발표 후 바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철저한 효율화와 다양한 신기술이 복합화된 로켓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냐며 아직까지도 못 믿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일본 시민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다음에 또 잘해달라고 하였지만 일본 내의 실제 분위기가 좋을 순 없습니다. 전 국민이 아침부터 발사 상황을 지켜보며 성공할 것을 사실상 간주하고 보고 있던 터라 더 충격이 심한데요. 실제로 한 일본 시민은 참담하다, 기술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실패의 이유가 기초적인 실수라는 게 두 번째의 이유이다 라며 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H3 로켓은 일본의 차세대 대형 로켓이며 작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공식적으로는 2061억엔, 한화 약 2조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비공식적인 추가 비용은 더욱 많다고 합니다. 이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 무기를 개발하던 기업으로 가와사키 중공업, IHI과 함께 일본 3대 중공업 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순수 일본의 부품만을 사용하여 일본의 여객기를 최초로 개발한 사업에 발주받은 기업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10조의 개발비를 지원받고도 성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기술력이 퇴보하여 비판을 받던 중 자신있게 H3 로켓 제작에 참여한다고 선언하였으나 결과는 이렇게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상당히 높은데요. 계속된 미쓰비시 계열사의 국책 사업 실패는 합리적인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기술력이 낮은 수준인데 왜 계속 국책 사업을 떠맡아서 실패하냐면서 일본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H3 로켓은 싼 자동차 부품이나 라인 생산의 강화 등으로 원가 절감을 하여서 제작하고 30여 년 전에 일본이 쏘아올린 H2A에 비해 발사 비용이나 조립 기간을 반감함으로써 싸고 빠른 발사 실현으로 일본의 우주 기술력 확대를 꾀한 로켓입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역량의 부족으로 H3는 처음부터 난항이었습니다. 당초 발사 예정일이었던 4년 전에는 신엔진의 결함이 잇따라서 급하게 연기를 하고 다시 4년 동안 기술 개발에 매진하였다가 두 번째 예정일인 지난달 17일 발사도 제어 시스템 오작동으로 중단되었던 로켓으로 처음부터 삐걱삐걱거리며 불안하던 로켓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H3 로켓이 이번에만큼은 전 일본 국민들과 일본 언론들이 큰 자신감과 호들갑을 동시에 표출할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30여 년 전 일본이 쏘아올린 H2A 로켓과 2단 기체가 비슷한 기술력과 부품을 사용했다고 하여 비판이 큽니다.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수십 년 전 부품을 그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서 그대로 썼는데도 실패를 하였으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실패의 작사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작사의 관계자는 기자 인터뷰 중 실패가 아니다. 이건 일시적인 중지 상황이며 실수가 있었을 뿐 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가 한 기자가 그것을 보통 실패라고 부릅니다. 라고 발언을 하여 일본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계속 분하고 원통하다라고 말하며 이건 절대 실패가 아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지정지일 뿐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여기에 로켓 발사에 일조한 일부 일본 연구진은 로켓은 날씨나 기상 등에 매우 민감하다. 현재 우리 상황은 실패라고 볼 수 없다. 라며 일본의 로켓 산업이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목이 거기까지다. 어쩔 수 없는 것. 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하까지 하였는데요. 일본 네티즌들도 믿을 수 없다며 실패라고 언급하지 말아라. 조만간 다시 로켓 발사에 성공할 것. 이라며 실패라고 꼬집은 기자에 대해 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황당한 것은 바로 이런 와중에 한국이 언급되는 것인데요. 일부 일본 네티즌 및 전문가들은 부품에 한국산이 있는지 찾아봐라.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한국의 종자가 섞여 있다면 한국 탓이라는 황당한 발언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일본 국민들에게 더 암담합니다. 이번 일본 H3 로켓은 순수 일본 기업의 부품만을 사용한 상황이고 한국은 계속해서 로켓 발사에 성공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작년 8월 달 궤도 탐사선인 다누리의 발사에 성공하였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것이며 이런 우리나라의 성공에 미국의 나사는 차후 우주 관련 핵심 기술들을 한국과 의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주 기술력이라는 것이 일본처럼 많이 실패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계속 성공하는 게 놀랍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더욱 곤란해진 것이 이미 경제적으로 한국에 따라잡혀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우주개발 등 기술력 위치까지 한국에 빼앗기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계속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실패, 심지어 국가가 주도하는 전국가적인 프로젝트들의 실패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런 실패가 언제까지 갈지,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계속되는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서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력으로 계속 성공해야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